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와 멀어진 사춘기 우리 아이, 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어땠는지 제 얘기 기준으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왔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은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사춘기가 왔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쵸? 이제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지 아니면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사춘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제 사춘기인가? 아니면 그동안 그 아이가 잘 모르고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모르고 참고 버티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자아의식이 생겨서 이제 그 얇은 곳에서 이제 터져버린 거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하기를 원하고 아이를 자랑하기를 원하죠. 네. 이건 어느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는 사실 저희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저희 엄마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잘했고, 그리고 말도 잘 듣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공부도 잘하는 그런 효자 아들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춘기도 겪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사춘기가 없었냐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정말 예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집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듣는 저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었죠.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제가 전교 1등을 막 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그 사촌은 반포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촌이었습니다. 이모네 아들이었는데 집 역시 삼풍 아파트, 그 당시에 삼풍 아파트 제일 큰 평수 지어지자마자 글로 이사 가서 산 이모부가 사업을 하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고, 아이들 역시 둘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 중에 저보다 2살 많은 둘째 아들은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 소원이 이모를 굉장히 부러워했기 때문에 경제력으로는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이모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촌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그 사촌을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뭐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는 뭐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고액과외를 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 사촌과 이제 집안의 모든 그냥 불평 불만과 대소사, 이제 집안의 모든 상황을 엄마한테 들어가면서 엄마를 다독여 가면서 엄마와 아빠의 싸움을 말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됐던 저와는 물론 차이가 났겠죠. 물론 사촌 형이 저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적이 나오는 날이면 1등을 하지 못한 날 정말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죽고 싶었습니다. 왜? 그 성적표를 갖다 드리면 엄마의 잔소리가 몇 날 며칠 그 곡소리 같은 잔소리가 이어지거든요. 아마 제가 종교가 없었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을 만큼 성적표 나오는 날, 1등을 못한 날이 정말 지옥과 같이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아들이 착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알아서 잘 가고 그리고 사춘기도 없이 그렇게 성장했다고 저희 부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른이 됐어요. 마음속에 상처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는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물어 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보다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와 누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그 마음이 더 커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원망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승준아, 부족한 엄마 밑에서 생각해보면 네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해보면 너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너에게 참 미안하고 그리고 후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부르더니 하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알겠어 엄마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엄마나 아빠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있다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상처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날 막 울 것 같고 마음이 울컥한 거 보면 제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조금 남아있던 그 작은 상처도 저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공부를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의 인생을 살게 너무나 옥죄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현명하신 우리 부모님들,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부모님들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시켜야지.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그냥 돈이나 쓰고 그렇게 놔둬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절약과 절제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나의 욕심이 아닌 아이를 정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우기 위한 애가 조금 잘했을 때 얘 조금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공부를 잘해도 애가 전문대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쿨하게 전문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켜야 되죠. 무조건 스마트폰, 핸드폰만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숙제도 열심히 시키고 핸드폰 시간도 정해놓고 하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싹 빠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100% 부모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혹시나 내 감정대로 행동한 일이 있다면 시간이 길게 지나기 전에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꼭 시간이 길지 않은 그 시기에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이는 누구나 괴로운 시기가 있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춘기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내 욕심을 참치 기름을 빼듯이 쫙 빼고 아이를 대했을 때 내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사과했을 때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좋은 사회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멀어진 사춘기 우리 아이,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영상 보고 깊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들 부부끼리 한번 아이랑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